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토레스 EVX, 그러니까 토레스 전기차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토레스 전기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다뤄왔지만 저는 좀 색다르게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토레스 소개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레스 전기차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차세대 LFP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이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리튬 인산철로 기존의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NCM 배터리보다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이 한계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방전율이 좋지 않다는 것도 리튬 인산철의 단점이긴 하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홈페이지에 이 문구가 조금은 좀 거슬리더라고요. 첫 번째 문구는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NCM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와 밀도가 동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것은 삼원계 배터리와 밀도가 동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LFP 배터리의 단점인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을 이 셀 모듈 팩이 아니라 셀 2 팩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배터리 셀을 구성을 해서 밀도를 높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원계 배터리도 똑같이 셀 2 팩으로 한다면 당연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 에너지 밀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 설명에 있어서는 완벽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단어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절대, 무조건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을 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면 모를까 완벽하게 극복을 했다는 표현은 조금은 과한 설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T사 등 세계 유수의 전기차들이 채택했다고 돼 있어요. 사실 이 T사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테슬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굳이 이 T사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eGMP를 사용을 하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제조사들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굳이 T사가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고유의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선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 굳이 T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편승에 가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쌍용이 KG 모빌리티가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공법을 셀2팩 공법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굳이 T사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세계 유수의 전기차들이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 CLA 전기차에 비아디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기사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배터리가 블레이드 배터리인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라고 하고 있죠. 또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종으로는 EV5가 향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수의 전기차들이 채택을 했다는 건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를 유수의 전기차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은 조금은 지양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 부분인데 토레스 EVX의 카탈로그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출발은 언제나 100%로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차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라 안심하고 100% 충전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안심하고 100%를 충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100%를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문구입니다.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면 삼원계 배터리가 100% 충전하면 무조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왜 KG 모빌리티가 100%를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왼쪽이 LFP 배터리의 방전 곡선이고 오른쪽이 NCM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의 방전 곡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잔량은
전압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방전 곡선이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지다가 여기 110을 좀 넘어서면서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작동하는 전압 범위가 3.2, 3.3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범위가 좁습니다. 반면에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형으로 전압이 떨어집니다. 여기 4.5V부터 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압을 가지고 배터리 잔량을 측정한다고 하면 이 왼쪽에 LFP 배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쯤이 한 50%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50%, 60%, 70%, 80%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작동 전압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90, 80, 70, 60, 50, 40, 30, 20 이런 식으로 작동 전압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을 측정하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터기어에서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 SOC가 20에서 3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구간부터는 전압 강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SOC 상으로 몇 퍼센트가 남아 있는 건지 BMS가 예측 제어하기 힘들다고 했고, 두 번째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100% 충전하라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이유는 100% 충전을 해야 BMS가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이를 통해서 SOC를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보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이 불이 안 나고 100%까지 싹싹 긁어서 깔끔하게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100% 충전하라고 제조사에서 권장한다는 부분은 실제로 테슬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100%까지는 충전을 해야 배터리 관리에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향후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앞으로 KG 모빌리티는 3원계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곧 3원계 배터리를 적용했을 때 100% 충전은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워딩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서 배포를 했어야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KG 모빌리티는 이 쌍용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토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이런 식인데, 이렇게 토레스를 통해서 좋은 판매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웃고 있을 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